이 건, 총경들 회의 건의 가장 큰 이슈는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이었죠, 파업. 근데 여기가 그런 거예요. 대통령실이 이제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서는 거죠. 김대기, 우리 웨이팅 김께서 대우조선 하청노조 손해배상 소송의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시기들이 이런 짓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말이 좋아서 법대로 원칙대로지 돈 다 받아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측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이 7천억인데 8천억, 8천억. 8천억입니까? 어. 또 그새 또 천억이 올랐어요? 진짜 맨날 올라가네. 근거도 없어. 그러니까 그 8천억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조정하고 나면은 최소한 또 1,000억, 1,500억은 나오겠죠. 그럼 그거 누구한테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 노동조합한테 청구하면 돈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자들이 이게 문제예요. 얘네들은 쪼들려서 죽을 일이 없다고 노조 간부들한테 이렇게 이거 손해배상 걸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인생 끝나버린다니까요. 이거 개인당 해가지고 개인당 막 10억, 20억 이렇게 손해배상 하잖아요. 감리해버리잖아요, 그러고. 그러면 어떤 행위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쌍용자동차 파업 때 그때 이제 진압을 당했던 노조원들이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그 명예 구조조정 당하고 나가서 손배소를 당하잖아요. 손배소를 당하면은 그 모든 재산이 가압류가 되니까 신용 상태가 이렇게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금융 활동도 못 하고 취업 활동을 한다고 해도 다 거부당합니다. 신혼주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신혼제뿐만 아니라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악랄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노사협상이 타결된 직후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불법행위 엄단하겠다 하면 갑자기 노사협상을 우리가 괜히 했구나. 계속 투쟁할 걸. 근데 이 협상이라는 게 또 노조원들이 이거를 깰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업을 풀자마자 니들 보복할 거야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됩니까? 예를 들어 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해배상을 안 걸면 그 회사 대표이사 포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배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노조가 파업하는 것까지 그 회사의 비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좀 더 그러니까 아주 불법이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혔다 하면 또 모를까. 파업이라고 하는 행위가 그 회사가 파업이 없이 가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왜 사회적 비용이라는 표현 쓰는 것처럼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요거는 뭐 배임이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라고요. 근데 요거를 8천억 손해배상을 안 하면 뭐 대표이사 등의 배임이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 선동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지금 현재 이게 요번에 파업에 참여했던 그 하청 노동자들이 대부분 50대 중후반의 노동자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건 그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면은 뒤에서 일을 할 후배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세계 그 조선소 수주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큼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많은 수주 물량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많던 노동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숙련공이 지금 다 없다던데. 그러니까 그 많은 숙련공들이 돈 더 많이 주는 사업장으로 다 갔습니다. 아니 왜 그러니까 연봉 1억 받을 수 있는 기술 가지고 왜 5천만 원만 받고 일을 하라고 강제를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숙련 노동자들은 다른 사업장으로 다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제도에서 노동자들이 퇴직하고 나면 더 이상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금 그 가장들 경영자들은 도대체 누구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은행이 대주주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 회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라는 예. 거잖아요. 대우조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8천억 이런 손해배상 부르는 것 자체가 앉아서 노동자들한테 삥 뜯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저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냥 워딩만 봐도 아 저것들은 생양아치구나. 왜냐면 빙고. 나도 그 생각했어. 네. 그냥 양아치들이구나. 그냥 8년 동안 30%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같이 노동자들이 인내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금 인상도 결국 사업주가 요청했던 4.5%밖에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노동자들은. 거기다가 이제 8천억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되면은 정말
양아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무슨 산업 인력 기른다. 오늘도 경단녀들한테 반도체 생산 인력이 될 수 있게 교육시키겠다 뭐 이딴 소리 하는데 이거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대우조선처럼 노동자 이런 취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쓸데없이 그 기득권은 본인들이 계속 가지고 나가되 국민들은 너희 고등교육 받을 필요 없다. 개돼지만큼은 먹고 살게 해주겠다. 지금 이 스탠스인 거예요. 자, 대통령실이 할 말은 아닌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생각만 하고 있냐면 경찰 찍어 누르는 것처럼 이거 봐주면 또 다른 파업이 생긴다, 또 다른 회의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80년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나는 속마음으로라도 잘 해결돼서 노동자들이 사업장으로 돌아온 걸 환영하고 노사협상이 더 잘 돼서 노동자들도 뭐 지드표현데 근로자들도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법 손해배상 확실히 해? 이거는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와중에 윤석열이 8월 달 초에 휴가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잘 찾아 먹어요. 주 5일 근무에 휴가 진짜 다 챙기고. 나라는 개판을 만들어 놓고 지금 휴가를 가겠다는 이 워딩 자체를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입 밖으로 낼 상황입니까? 저도로 갈라나요? 저도의 추억. 근데 그 거제도 파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도로 갈라나요? 진짜 너무 한심합니다. 이제 휴양지 아직 저도로 정해진 건 아니죠. 하와이 같은 데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5일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또 거기 8월 1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휴가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쉬고. 아니죠. 그 전에 토, 일, 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토, 일 쉬는 거죠. 그러면 9일 쉬는 거네. 9일. 와, 야, 진짜. 이게 이제 아침에 술 잔뜩 먹어서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출근 안 해도 되는 게 9일이에요. 9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주구장창 술만 마시겠지 뭐. 예, 그렇게 이제 쉬고 오면 또 적응하느라고 일주일 정도 필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책을 안 읽더라도 지난 대통령들은 책 이렇게 몇 권 가져가서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에 읽었던 책 뭐 베스트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니, 책은 가져갈 거예요. 가져가서 그 다음날 숙취로 라면 끓여 먹을 때 위에다 엎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책을 보는 꼴을 못 봤고 백지나 들고 다니면 모를까. 그런데다 이제 가서 뭐 축구나 보든가. 아 진짜 너무 한심합니다. 축구도 봐야지. 근데 오히려 국민들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 보니까 더 좋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진짜. 아니 무능한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제일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걸 꼴불견이라고 하죠. 이게 국민들이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휴가 간다고 안 드러날 것 같습니까? 휴가 가서도 계속 그 언론에 뭐 던져줄 거예요. 뭘 했다, 뭘 했네. 스태핑 말고 뭐 또 딴 거 하나요? 뭐 사진 찍어가지고 자, 아까- 김건희랑 뭘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심리적 대통령 이재명 오늘 거래소 갔습니다. 증권거래소. 그 옆에 알찬데. 알찬 데가 있네요. 뭐 근육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오늘 주가지수 어떻게 돼요? 오늘은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습니까? 예. 이재명 가니까 오르잖아. 이재명 효과. 아우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여기 갔는데 같은 날 윤석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처음 마시고 있는데 자기 깐에는 이게 민생 행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 이 주위에 안 보이시겠지만 경호원들 어마어마하게 깔려요. 이번에 그 보령 머드 축제 있잖아. 관광객들이 윤석열 다니간 뒤에 관광객들이 안 와갖고 울상이라고 했잖아 지금. 티켓이 반도 안 팔렸답니다. 그러면은 사실 돌아다니면 민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거래소 같은 데를 가서 주식이 경제의 근간이잖아요. 주식하는 사람을 투기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뭐 정부도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 같은 이야기 해야 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쳐 들고 계시면 이게 민생이냐고. 정말 궁금하죠. 그 윤석열이 과연 그 주가 지수가 보여주는 숫자가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고 있을까? 지금 윤석열은 그거 아닙니까? 휴가 4일 남았다. 저번에 왜 지난주 목요일인가 출근할 때 출근 도장 찍을 때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왔었잖아요. 그거 100% 숙취예요. 그거 술 마시고 숙취에 이제 차에서 잠깐 잠이 든 거죠. 그리고 일어나니까 목이 그렇지, 잠겨서. 그렇지, 그렇지. 술 마시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여보 일어나요. 아 잠깐만. 여보 당신 대통령이야. 아 알았어. 먼저 하고 이제 차 안에 자는 그 사이에 내려가지고 하고 들어왔는데 목소리가 안 완전히 나요. 잘하는 숙취. 거죠. 보통 이제 차 안에서 잘 때는 허리띠 풀고 자죠. 근데요 술 잘 마시는 사람, 나 잘 마신다고 자부하는 사람, 윤정님. 술은 잘 마신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자주 마시는 것과 많이 마시- 술 양을 많이 먹는 게 있는데 둘 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이야기예요. 윤석열은 자주 마시면서 많이 마셔요. 술 먹는 스타일을 보면 그게 왜냐면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을 아예 조금만 마셔야지 하다가 결국 나중에 술을 부르고 그리고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이게 간이 적응이 돼서 다음날 아예 안 마셔야지라고 하기엔 이미 중독 상태가 되면 같은 양을 계속 마시거나 점점 양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자는 캐릭터상 그런 거지 술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중독 상태. 이건 확실해 보이고요. 그 몸 체형 보세요. 술이 얼마나 들어가게 생겼어요. 술통.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네.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마시기 시작하면 일단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출근이 출근. 나같이 이 방송에 뭐랄까 그 내 평생의 어떤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떤 날은 출근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진짜 힘들어서. 윤석열은 출근하기 싫은 거예요. 검찰총장 할 때가 좋았죠. 근데 기자들이 이제 저 출근길 도장 찍을 때 기다리고 있으니까 늦게 오기도 좀 힘들고 그런 식으로 해다가 휴가 9일 동안 숨는 방법, 출근 안 해도 되는 방법 이거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시고요. 어쨌건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은 이재명이 하고 있다 지금. 한 번쯤 갔어야지 거래소에. 그래도 저는 다행인 게 우리 건희 언니가 거래소를 안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딜 가겠어요 지금 거기를. 왜요? 그 좀 조작을 해서라도 좀 올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럼 커피숍 가라고 천공이 지시했다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야, 이게 민생 행보를 해라 이렇게 네. 이야기인데 민생 행보 천공의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나 보지. 민생은 커피숍이요? 그리고 아까 푸나님 이거 재연하실 때 어. 뭐 윤석열이 술 많이 먹고 여보 일어나요라고 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정정할게. 아니, 정정할게요. 야 일어나. 그거죠. 야 좀 일어나 밖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와 있는데 아유 저거 나니까 데리고 다녔어. 아 그거였구나.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하나 더 하면 권성동 같은 국민의힘도 불법 파업, 단호한 처벌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는. 왜냐하면 정치의 기본은 내가 이 방송하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강자 천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리 대응법이 남발할 거야. 윤석열 말처럼 150만 원 받고 일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일자리 하나 이제 갖기 위해서 나는 그보다 더 적게 받을게요 같은 악다구니가 되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약자들도 좀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균형이 잡힐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우조선 해양 같이 이제 중공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건 이 자신들의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호주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우리나라 뭐 용접 그 경력 3년 이상 되면 연봉 1억 주고 데리고 갑니다. 그 경력 10년 넘었다 그러면은 2억씩 1억 5천씩 주고 데리고 가거든요. 그렇게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나라에서 3천만 원, 5천만 원 받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 고숙련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대우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지금 당장은 자신들이 강자처럼 보이겠지. 근데 나중에는 정말 그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혹시 대통령 연봉 아세요? 2022년 기준?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알기로 연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월 1,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맞히지. 그러니까 저는 월 2만 원 넘지.
넘지. 아니 그래도 몇백만 원은 그러니까 아니라. 연봉으로 2억 5천에서 3억 사이라고 2억 4천. 그러니까 아. 22년 기준이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술만 먹어도 출근 도장만 찍으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개꿀 직업이었나요? 아유. 아이 뭐 이렇게 일 안 하고 노는 건 연봉 5천만 원만 받아도 꿀직업이죠. 예? 그냥 이렇게 술 먹고 아무 일을 또 안 해도 돈을 준다는데. 아, 그리고 그 연봉 쓸 일이 없잖아요. 아 그렇네. 문재인 아니, 대통령은 억울하네. 이놈 특활비.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생활비를 다 돈 냈지만 전세 사는 것 같이 살겠다고 했지만 윤석열은 그러지도 않을 거고 이미 관저 리모델링에 500억 쓰신 분이 자기 돈 뭐하러 씁니까? 그렇지. 이제 496억 썼고요. 아크로비스타는 이제 전세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따박따박 또 들어오는 전세가 아니었지. 월세로 내게. 요즘 월세가 좀 포함돼 있겠지. 아이고. 국무총리 연봉은 1억 8천.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 4천.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3,700. 뭐 이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번에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감세라고 하더니 3만 4천 개 기업은 세금을 더 낸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지금 한국일보에 보던데 실제로 감세한다고 하더니 그 감세하는 이유가 기업들한테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경제활동을 더 원활하게 해서 그 낚시 효과를 보겠다라고 진짜 이야기를 했어. 추경호가.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약 70%의 기업들은 감세 효과가 없대. 감세가 아니거나 더 또는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을 더 내야 된대. 대체 얘들 뭐야? 그러니까 피라미드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초대기업들만 감세가 되는 거죠. 타겟팅한 거죠. 이번에 이거는. 법인세 그 세율을 깎아도 25에서 22%로 깎아준 건 그러니까 과표가 3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에서 쓴 돈을 제하고 남은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통계상 그러니까 법인 그 회사가 83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과표 3천억이 넘는 회사가 100개가 채 안 돼요. 80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회사들을 위해서 0.001%의 회사들을 위해서 법인세를 깎아준 거예요. 나머지 회사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야, 대통령 하면 참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기업 활동으로 활발히 하면 일자리 생기고 기업들이 투자한다. 이거는 거짓말인 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드러났단 말.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고용할 수가 없어, 기업들도.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자 감세네 뭐네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또 효과도 없는 짓을 하면서 엄청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이야기 못한 이야기야. 대통령을 끝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연금이라는 게 나와요. 오. 한 달에 1,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매월이요. 매월. 근데 그 빵에 갔다 와도 그렇게 되나요? 근데 그 맞나요? 경우는 이제 대통령 직위 박탈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차이인 거죠. 그럼 뭐 박탈까지 해야겠네요. 좀 더 힘써 보도록 하죠. 가급적이면 짧게 드리는 걸로. 아무튼 무능한 정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에 다 부합하는 저는 정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타협이 돼야 되냐면 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정도. 다수의 사람들이 이익 보는 걸로 정치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이 무능한 게 아니라요. 지금 기재부의 추경호가 윤석열만큼이나 무능한 자예요. 머릿속에 꽂혀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돼 있어. 부자 감세와 민영화. 그런 애가 거기 앉아서 아닌 척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건데 부자 감세한다고 했더니 직장인들 월급도 깎아줄게. 근데 부자들은 어마어마하게 깎아주고 일반 서민들은 조금 깎아주고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 깎아준단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를 위해서 한쪽엔 구색 맞추기를 하는 그런 정권이 됐는데 저는 무능하다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영악하고 사악한 거랑 다른 개념인데 무능한 건 정치의 본질이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하면 대개 사람들이 약자거든요. 우리 같은 시민들이 약자지 강자입니까? 그 다수를 위해서 정책을 짜지 못하는 생각 마인드가 없는 것 자체가 무능한 거예요. 정치 기본 본질을 모르는 거라고. 어디 정당하는 새끼들이 노조 파업 정말 생존권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한테 손해배상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닌 거죠.
이럴 때 보면 차라리 사학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기득권 세력한테 이 더 큰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꼼수를 썼다면 그걸 덮기 위해서라도 그 어떤 색다른 복지 정책을 내놓고 우리는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떠들기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사실 그 이명박이 그걸 되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22조를 4대강에 퍼붓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자기 주변 사람들만 챙겨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굉장히 잘 조정을 해냈잖아요. 결국에 그 결과가 좀 사악하긴 했어도. 그러니까 그 정도 사악하다면 그 실력은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조차 없으니까 답답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재부의 머리 좋은 놈들한테 이용당하는 모질이 대통령. 이런 느낌이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가 전에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알에서 깨어난 오리나 닭같이. 어떤 주한규 같은 자의 말만 들으면은 진짜로 후쿠시마에선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따가 그 이야기 잠깐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모이면 아니 뭐 기업이 잘 돼야죠, 국민들 좋은 거 아닌가?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근데 그 디테일하게 그 기업들이 말도 안 되는 짓 하면서 사실은 약탈하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서민들 약탈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능 그 자체인 사람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인가 문답인가 하면 윤석열 모델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게 말할 자신 있어요. 그 대한민국 국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는 그 자리 자체를, 그리고 국민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도 된다라는 마음이 나올 때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수준은 동네에 노인정이 계시는 할아버지들 정도 수준이에요. 그분들이 보기에 아 맞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수업이 됐다니까요.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약자들 탄압하는 짓은 좀 그만해라. 결국 내가 탄압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엎는 겁니다. 박근혜가 탄핵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후에 어찌됐건 무능해서 생태 같은 목숨들을 세월호라고 하는 배로 이렇게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끝까지 위로한 게 아니라 결국엔 탄압해버렸잖아요. 국정원 기무사 등이 동원돼가지고 사찰해버리고. 뭐 결국 그런 것들에 의해서 뒤집힌다고. 지금 노동자들, 지금 경찰들, 이미 지금 마일지 쌓아놓고 있잖아요. 난 솔직히 걱정됩니다. 아직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올까봐. 여기까지 하시죠.